네, 점심 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전장의 이슈들, 오후장의 또 영향이라든가 또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동부증권 잠실지점의 김수용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오전장에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김수용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먼저 그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오늘 자동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눠보지요.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3분기 실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시가총액 좀 상위에 올라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.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성희 연구원님, 먼저 자동차주 말씀을 들어볼 텐데 이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좀 먼저 움직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대형이 자동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?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뭔가 좀 확신이 드는 상황은 아닌 듯 하거든요. 네. 예,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 오늘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대안으로서 성격으로 좀 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. 같습니다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에서 약간 상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다시 배터리 이슈가 좀 불거져 나오면서 그 외에 자동차 완성차 업종으로 조금 수급이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. 네.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 국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. 아직 멀티플이 6배, 5배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좀 원화 강세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내수 판매 좀 부진 그리고 파업 등의 영향으로 좀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3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신차 이슈가 좀 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랜저 모델도 그렇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신차 이슈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수요를 봤을 때도 지금 YOY로 그리고 QOQ로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와 서유럽 같은 경우가 그런 수요를 좀 이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품주가 좀 먼저 올라오고 완성차 업체들이 좀 나중에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가 일정 부분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맥스코든 이제 글로벌 공장 이제 본격적으로 좀 캐파가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 역시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보신다면 지금은 완성차 업체 오늘은 조금 주가 흐름이 좋은데 네. 완성차 업체보다는 현대모비스나 만도 등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부품주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의 헤게모니가 완성차에서 조금 더 부품주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부품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지금 오늘 현대 기아차가 움직이는 거는 좀 대안적인 성격이다. 그래서 길게 좀 양호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? 네, 아직까지는 예.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. 분명히 좀 밸류에이션도 매력도 있고 앞으로 4Q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차 효과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오늘 오르는 성격 자체가 대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속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 4Q나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환율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엔달러 환율이 다시 100엔대로 좀 접근을 했는데 100엔이 깨지면서 다시 엔화 강세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자동차 이런 완성차 업체에게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네. 해보시면 좋을 것 네,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으로 정유화학주 이야기 나눠볼까요? 국제유가 같은 경우야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한 45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물론 최근 요 며칠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정유화학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또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.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오른 이유는 크게 예.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FOMC 경계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안도 랠리성
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FOMC 지나고 이제 매수에 동참하려는 그런 자금들이 급격하게 좀 정유주, 화학주로 좀 몰린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제 감산 이슈인 것 같습니다. 오늘 26일 산유국 비공식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회원국들에 대한 감산 기대감에 좀 유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감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산유국들이 다 동조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감산이나 뭐 생산량 동결에 대한 크게는 액션 플랜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. 특징적으로 산유랑 동결에 동참을 안 할 가능성 있는 국가가 리비아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리비아 같은 경우는 과거 카다피 정부 시절에 하루에 뭐 100만 배럴까지 좀 생산을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뭐 하루 생산량이 30만 배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비아는 좀 100만 배럴까지 지금 증산을 조금 하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리비아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란 역시 추가적으로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가의 상승보다는 좀 하락 쪽으로도 방향을 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굳이 뭐 지금 당장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 시즌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난방 시즌, 정제 마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 매력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. 뭐 시가 배당률이 한 3%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동시적으로 조금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서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연말까지 배당 투자 매력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접근으로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. 앞서 현대모비스도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대모비스,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내고 있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장 이후에 좀 최고 가격까지 또 올라서는 모습도 보였거든요. 종목들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주시죠.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주시면 좋겠고요. 네. 일단 SK 하이닉스 그리고 테스 이런 종목들을 좀 네.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지금 800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. 이런 부분이 투자의 센티를 조금 개선시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디램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반면에 견조하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디램 가격에 좀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지금 어닝 컨센서스가 약 9% 정도 지금 상향 조정된 모습입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간이 수급이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텍스 역시 이제 3D 낸드 그리고 디램 미세 공정화 그리고 중국 OLED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 역시 3Q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역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광고 매출 감소 여부와 그리고 자회사 라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글로벌 지금 기업들을 봤을 때 알파벳이나 아마존, 텐센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. 네이버 역시 지금 3Q에는 매출 YOY로 한 20%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의 상승이 좀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달리 지금 수익성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수익성이 좀 되는 사업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좀 긍정적이다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구조 조정 효과, 본격적인 수주 효과가 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내년에 하나탈레스의 영업이익이 추가가 되는데 하나탈레스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이 애드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뭐 성장이 더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뭐 하나테크인까지 해서 좀 뭐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